저는 10년 동안 천안에서 이제 마실리라고 하는 한정식 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에 천안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는 이런 식당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내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의 분석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천안에 잘 되고 있는 한식집, 고깃집, 점심 장사가 잘 되는 브런치 카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금 수익을 높이는 게 맞는지, 매출을 높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원가를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원가를 줄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원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거 두 가지가, 하나는 재료를 줄이는 거, 또 하나 뭐죠? 직원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게 당장 우리 집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직원을 줄일 수 있나요? 쉽게 못 줄입니다. 매출이 준다고 재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줄여집니까? 안 줄여집니다. 정말로 1인분에 몇 그램 모든 메인과 찬들이 1인당 그램수로 정확하게 계량돼서 나가고 있는 데들은 재료를 줄일 수 있죠. 근데 쉽게 말해서 한식은 콩나물 한 접시를 가지고 두 접시 만들 수 있죠. 그죠? 콩나물 세 접시 가지고 두 접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한식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량화가 되고 있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매출이 줄는데 사람을 금방 줄일 수 있나요? 잘 못 줄입니다. 그러면 원가를 줄이는 것, 즉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는 부분과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선택의 방법이 매출을 높여서 예전의 수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맞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매출의 하락이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원가 절감이냐 수익성 개선이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매출을 높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매출을 높이려면 방법은 많죠. 배달을 주로 하는 데는 배달 주문수를 높이든가, 저희처럼 로드샵을 하고 있는 데는 손님을 많이 끌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찾아오게 만들자. 자, 문제는 우리 집의 매출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손님이 줄어든 건데, 어떤 손님이 줄어드느냐, 결국 저가 손님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했을 때 다시 떠나간 그 손님을 찾아옵시다. 이게 가장 쉬운 얘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싼 가격의 손님들이, 저가 고객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더 싸게 팔면, 그래서 손님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출이 높아지면서, 즉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더불어서 우리들의 수익성도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자, 저가 고객을 다시 불러오는 것과 아까 그 데이터에 보셨던 것처럼 좀 비싼 메뉴의 고객들은 줄어들지 않은 거죠. 즉 저희 마실의 충성 고객들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고객들은 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저가 고객을 더 불러오는 것보다 기존에 남아있는 충성 고객들을 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이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놓고 내부적으로 미팅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은 떠나간 고객은 저희가 잘 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은, 소위 그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손님들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내부에 우리 마실을 원래부터 좋아해 주는 이런 손님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 손님들을 다시 불러오자. 충성 고객을 확장하는 전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요. 뭘 할 거냐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일 비싼 메뉴를, 제일 싼 메뉴는 놔두고, 그때는 저희가 제일 싼 메뉴 가격을 올리고 손님이 떨어지면서 제일 비싼 메뉴의 가격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제일 싼 메뉴를 올리고 제일 비싼 메뉴는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 두 개가 그 효과가 아주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고가 메뉴를 할인하면서 마실었던 그 객단가를 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고요. 어떻게 접근할 건가? 저희는 그때 페이스북 마케팅을 처음 적용해 봤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검색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파워링크라든가 뭐 N플레이스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검색이라고 하는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손님을 끌어내오는 형태지만, 페이스북은 좀 다르잖아요. 페이스북은 쉽게 말하면 인구 통계학적 타겟 마케팅을 쓰면, 내가 양재역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하고 있는 업장이라면 양재역 여기에서 반경 한 2km 안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연령인 20세부터 40세까지 남자 여자 중에 페이스북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의 광고 내용을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다 보면 페이스북 거기 보면 스폰서드라고 하는 영어가 뜨고 있는 그런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보고 양재역 부근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 양재역 부근에 삼겹살을 3명이 오면 1인분을 서비스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네. 이왕이면 거기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차이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마실을 기점으로 반경 5km 이내에 30대에서 60세 사이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약 9만 명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하면 현재 당신네 가게 주변에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나이가 3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든 여자든 인구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용을 광고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상 광고 비용이 얼마 나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뜹니다. 광고를 신청하면. 그래 약 한 12만 명 정도의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 내용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8월 달 데이터입니다. 보니까 7월 달에 비해서 44만 원의 광고를 쓰고 저희가 월 매출이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정도, 하루 방문 고객 수가 약 40명, 점심 객단가가 한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까 보였던 7월과 8월에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7월에 비해서 45만 원,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써서 매출이 2,400만 원 정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인하고 이벤트 하는데 당연히 손님이 많이 올 거 아니냐? 맞죠? 누군들 하면 조금씩은 매출이 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스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마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즉 마케팅 전략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매출이 올라간다는 걸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업장에도 이런 비슷한 마케팅 방법을 쓰면, 사용한다면 현재의 매출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봐주십사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매출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출을 높이는 방법은 방문 고객 수, 방문 고객팀을 높이든지 늘리든지 객단가를 늘리든지. 매출에 대한 정의가 수십 가지가 되지만 매출은 딱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배달을 하는 데는 주문수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로드샵은 방문 고객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또는 주문하는 객단가를 높이는, 즉 가성비가 높은 그런 상품을 이벤트하든지 만들어내든지, 또는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 더 비싼 메뉴를 드시고도 기분 좋게 돌아가시게 해서 다음에 재방문하게 만들어주든지. 매출은 그거죠. 딱 두 가지입니다. 객수와 객단가에 의해서 매출은 결정납니다. 우리가 매출을 높이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높이게 하면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매출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것보다 매출을 늘리는 게 훨씬, 적어도 5배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가거나 배달로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트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서, 그러지 않고서 순전히 우리들의 기억만으로 떠오를 수 있는 식당은, 배달업장은 대략 많아야 10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 업장이 그 기억 속에 10개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평생 기억된 처음에 10개가 평생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업장이 생기면 제일 밑에 있는 그 업장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것을 메뉴에 그대로 도입하면 우리가 항상 잘 팔리는 메뉴도 있지만 잘 안 팔리는 메뉴도 있습니다. 잘 안 팔리는 메뉴는 바꿔야죠. 메뉴를 리뉴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메뉴가, 변화를 준 메뉴가 잘 팔리면 다시 상위의 메뉴가 바뀌는 거죠. 또다시 밑에 팔리지 않는 또 다른 메뉴가 있으면 그건 또다시 바꾸는 거죠. 근데 매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한 달이나 또는 분기별이나 또는 6개월 정도의 한 3개월 정도마다 메뉴 분석을 해서 잘 안 팔리는 메뉴는 하나 정도는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가 들어오면 새로운 메뉴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손님들한테 이벤트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손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님이 큰일 났어, 다른 집이 다 데려갔어,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경쟁업소가 많아서든 또는 다른 뭔가가 생겨서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전 이 내용을 매월 우리가 얼마를 팔아야 될지, 얼마를 팔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팔아야 돼, 이 정도를 팔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나도 돈을 벌어갈 수 있어. 얼마를 팔아야 될지에 대한 매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출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매출을, 예상한 매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소위 선수가 되는 거죠. 외식업의 고수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포스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 집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 메뉴의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감이 잡힙니다. 감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 감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신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스를 매일 포스를 정산하고 풀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씩만 기록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우리 집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매출보다 적어도 30%는 저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마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업장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두서시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사장님들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